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요. 네네. 공식 청년 실업률이 9.5%, 이게 7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요. 네네. 1월 실업률로는 16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런 결과, 이게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 또 이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러면은 이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 심화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청년 인구가 대학 졸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상당히 고학력화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도 나도 이제 대기업이나 굉장히 좋은 직장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네. 상대적으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가 그냥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하. 핵심이고요.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보니까요. 수출도 많이 힘들지만 내수도 많이 부진한데 청년 실업도 결국 이런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네. 고용이 불안하면 그 경제의 소득 수준이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러면 또 기업들의 이제 생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제의 악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근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의 악순환 구조, 이게 참 심각한데요. 그런데요, 교수님. 네. 이 OECD가 고령층 일자리를 줄이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편견이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청년 고용과 고령층 고용 간의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네. 고령층 인력을 축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임금 피크제라는 것을 제시를 네,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능력에 따른 임금 제도가 주어지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제 희망퇴직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청년이 선호하는 고령층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일자리가 네. 유형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일자리를 줄인다고 해서 청년층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설명 주셨던 이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제 또 지적과도 맥락이 다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청년 실업의 해법은 무조건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좋은 직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 고용의 핵심 사안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조금 주력한다면 청년 고용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요. 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뭐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결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선행하고 젊은이들을 또 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나서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일자리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데 네. 우주산업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수한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망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예, 예. 교수님 저도 이제 대학에 출강하다 보니까 네네. 지난해까지는 대학에 가면 이제 뭐 학과 사무실 포스터가 예. 이 청년 대학생들이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창업을 촉진하는 뭐 여러 가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예, 1인 맞습니다. 기업을 만들라든가 네. 또는 뭐 창업이 대안이라든가 이런 이 청년 창업을 좀 권장하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고용 실태 중에 하나가 그걸 대변하는 이슈 하나가 네. 기업가 정신이 쇠퇴됐다라는 거죠. 아하. 무슨 말이냐면 네.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하는 경영자를 양성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용을 추가적으로 창출하는데도 젊은이들이 좋은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네. 고용 대책의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도 결국은 또 자본도 필요하고 기술도 네. 필요하고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하나는 이게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율이 높다 보니까 네. 그 실패에 대한 대안을 사회가 또 끌어안아주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도 같이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연구한 보고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창업의 실패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이제 청년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업률도 높지만 그만큼 폐업률도 높은 집단이 이제 청년층인데요. 네. 이게 계속 실패하다 보면 사기도 꺾이고 네. 또 정부가 의도했던 그 고용 창출력도 위배되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네. 또 재창업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리를 마련하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청년 실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오늘 이제 짚어졌고 또 남아 있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정부는 어떤 역할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정부는 우선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을 어떻게 보면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청년 고용이 해결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반대로 이제 청년이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려면 창업 후 어떤 폐업을 네. 겪어도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것도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